안녕하십니까. 신의기들 국방TV 데일리 디펜스입니다. 자, 오늘도 우크라이나 전황, 이스라엘 상황, 그리고 각종 안보 소식 살펴보겠는데요. 우크라이나가 또 한 번 이 드론으로, 대규모 드론으로 러시아의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러시아 흑해함대죠. 원래 크림반도의 세바스토폴에 이 사령부를 두고 있던 흑해함대가 세바스토폴 워낙 공격받으니까 다 옮겼죠. 도망갔죠. 그래서 이 잠수함 전력을 비롯한 대부분의 전력이 건너편에 있는 노보로시스크로 도망갔고, 그리고 이 최신형 군함들은 전부 내륙 수로를 따라서 아조프해로 들어가든가 아니면은 카스피해로 도망을 갔는데, 그 노보로시스크, 지금 피신에 있는 흑해함대의 임시기지죠. 여기를 무려 6시간 동안이나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보 브리핑 먼저 하겠습니다. 트럼프는 일론 머스크의 주도로 기업인들을 참여시켜서 정부 효율성 위원회라는 것을 창설하는 것을 예고를 했는데, 일론 머스크는 관심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해리스가 기업에게 법인 소득세 대폭 올리고 또 부자들에게 굉장히 많은 소득세 걷고 이런 쪽으로 하니까 이 실리콘밸리에 있던 기업들 완전히 그냥 분노에 차게 되는 상황이죠. 세금을 더 많이 내라고 하니까. 자, 이런 상황에서 그런 기업들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등의 위원회를 만들겠다. 그거 일론 머스크 주도로 이렇게 한번 해보겠다라고 하니까 일론 머스크가 그거 좋아, 이렇게 됐는데, 미국 기업인들 중에서 가장 이 발언에 대한 영향력이 있는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와 이렇게 합을 맞추고 있는 모습이에요. 미 법무부는 그래서 트럼프를 또 때리고 있습니다. 러시아 국영 RT 뉴스 소속의 직원 2명, 그리고 그들에게 협력하는 미국인 협력자 1명을 기소를 했어요. 이유는 러시아 기관의 명령을 받아서 미국 내에서 분열을 획책하고 있다라는 건데, 자, 이 세 사람인데요. 2사람은 러시아인, 1명은 미국인인데, 러시아로부터 $10,000,000 이상을 받아서 그걸 공작금으로 해서 미국에 있는 인플루언서들을 포섭을 합니다. 그래서 한 번 이 방송해 주는데, 예를 들면 저 같은 사람들이죠. 한 번 방송해 주는데 $100,000, 최대 $100,000 정도를 주고 이런 이야기들 좀 해달라, 이런 이야기 좀 해달라 해서 그 내용은 트럼프가 당선되도록 도와주는 이런 것들이에요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법무부는 결국 이들이 트럼프를 도와주기 위해서 이런 간첩 행위를 하고 있다 라고 하면서, 마치 지난 대선 때도 트럼프와 러시아가 게이트가 있다, 그런 발표를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들이 힐러리 클린턴이 지시를 해서 이렇게 이루어진 거다 라고 하는 것이 나중에 나왔죠. 그런 것처럼 또다시 법무부가 이렇게 공작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트럼프 측의 또 항변이기도 합니다. 미 고위 관료는 필라델피아 회랑에 대한 네타냐후의 고집이 회담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지금 휴전 협상이 거의 다 됐는데 딱 하나 필라델피아 회랑 남았다. 그런데 네타냐후 총리가 이거 절대로 포기할 수 없다라고 하는 바람에 지금 회담이 아직도 안 되고 있는 거다라고 하면서 네타냐후 총리를 비난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인질 가족 중에서 미국인 인질 있지 않겠습니까? 그 미국인 인질의 미국 내 가족들이 미국이 그러면 직접 협상하라, 우리가 있으니까 미국도 당사자 아니냐라고 요구를 하고 나섰습니다. 알까삼 여단은, 그러니까 하마스 군 조직이죠. 우리는 인질을 보호하고 있고 이스라엘은 인질을 살해하고 있다 라는 선전 영상을 공개했는데, 그 중에 이제 피랍자들이 2명 나왔어요. 그들이 하마스가 우리 보호해주고 있다, 이렇게 방송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이 2사람이에요. 이스라엘 군이 계속 공격을 하면서 우리를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 그런데 하마스는 우리를 구해주기 위해서 한 10번이나 이렇게 옮겨가면서 우리를 데리고 다니면서 결국 우리를 살려줬다 라고 하는 걸 하는 이야기를 하는 영상이에요. 도대체 지금 무슨 말인지. 그럼 놔두고 가면 이스라엘 군이 구해줄 텐데, 끌고 다니는 거는 인질로 계속 끌고 다니는 거 아니겠습니까? 방패로. 어쨌든 이 말을 하고 싶어서 했겠습니까? 위협에 못 이겨서 앞에 총 들고 서 있겠죠, 지금 카메라 옆에. 참 불쌍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런 선전 영상을 내보내고 있는데, 여기에 또 속아 넘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겠죠. 효과가 있으니까 하겠죠.
헤즈볼라는 이스라엘 북동부의 갈릴리 그리고 카르트 시모나 민가에 로켓 65발 집중 포격을 퍼부었는데 놀랍게도 부상자마저도 한 명도 없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민간인 주택에 불나고 파괴되고 했는데 이 카르트 시모나 지역은 이 레바논과의 국경에서 아주 가까운 지역이에요. 그러면 경보 울리면 곧 날아오는데 그래도 신속하게 대피하고 해서 아무런 인명피해가 없었다라고 하니까 사실 우리도 접경지역에서 굉장히 가까운 곳에 수천만 명이 살고 있죠. 그래서 우리도 평소에 이런 민방위 훈련을 좀 많이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정말 큰 인명피해 당하고 그때 좀 할 걸 이런 후회보다 평소에 민방위 훈련 좀 해놓는 것이 어떨까라고 생각합니다. 서울 시내에 계시는 분들 혹시 북한이 포격을 퍼부으면 내가 어디로 피신하는 게 좋겠다라고 한 번이라도 상상해 보신 분들 얼마나 되실까요? 상상이라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유사시에 자신의 생명을 살려주는 걸 겁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 전역의 구호품 배급 임무 인수할 준비를 하라라고 지시를 했어요. 그래서 뭐 유엔에서 나와서 주고 또 유엔에서 주면 그걸 하마스 조직들이 일괄 수령해서 하마스들이 나눠주고 하면서 하마스의 배만 불려주고 있다. 그걸 우리 이스라엘군이 인수해서 직접 우리가 나눠줄 뭐 그런 준비하라 라고 했는데 지금 군부 전체가 네타냐후가 대립각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이 말이 먹혀들지 모르겠습니다. 미국의 핵 공격 통제기 E-6B가 지중해에 전개했다가 비행을 하는 모습이 포착됐는데요. 당연히 이게 있다는 것은 인근 해역에 전략 핵 잠수함 SSBN이 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보니까 머큐리 E-6B가 이렇게 에게해 상공을 날아가고 있죠. 그래서 이 항적을 끝까지 추적해 보니까 영국에 갔어요. 영국. 아마 영국 가서 좀 수리 좀 하고 정비하고 그리고 다시 날아올 것으로 보는데 그러면 인근 지역에 그러니까 여기가 바로 튀르키예를 지금 거쳐서 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 남쪽이 레바논 뭐 또 이 건너편은 이란 이런 곳이니까 그 인근에 이란 인근에 지금 핵잠수함 핵무기를 쏠 수 있는 전략 핵잠수함이 있을 것이다 라는 판단이 쉽게 들죠. 이걸 또 일부러 이렇게 이 ADS-B를 켜서 내가 여기 날아가고 있다. 내가 이 지역에 있다. 라는 것을 공개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란에 보내는 사인. 니들 여차하면 우리가 핵공격해버린다. 라는 사인이라고 봅니다. 독일은 정말 황당한 시쳇말로 양아치 같은 짓을 하고 있는데요. 고속도로 그리고 교량 수리 비용을 국방비에 포함시킨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나토 국가들 국방비 GDP 대비 2%로 올려라. 라고 계속 압박을 하니까 국방비를 그만큼 많이 쓰기는 싫고 그러나 2% 쓰는 모습은 보여줘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고속도로와 교량 수리 비용을 국방 예산의 경상경비에다가 넣는다는 겁니다. 왜냐? 전쟁 나면 독일에 있는 고속도로, 독일에 있는 교량 이거 사용해서 전방으로 즉 폴란드 쪽으로 병력 보낼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거 정비하는 거 이것도 군수품이다. 이러는 건데 그걸 국가 건설 비용이나 이런 데다가 넣어놔야지 국방비에다 넣는다. 그래서 GDP 대비 2% 우리 국방비 지출했어. 라고 한다는 건데 이게 무슨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정말 황당한 정말 양아치 같은 짓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러시아 외교부 대변인은 미국에 선동된 라이칭더가 원하는 만큼 짖을 수 있겠지만 자신이나 대만 국민에 도움이 안 된다. 라고 하는 황당한 소리를 했는데 외교부 대변인이 라이칭더 총통 그러니까 이 일국의 최고 수장에 대해서 개처럼 짖고 있다. 한마디로 개소리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와 이게 지금 말이 됩니까? 이게 뭐냐면 이 라이칭더 총통이 중국은 자꾸 우리 땅을 그들이 가져가면서 회복하겠다고 그러는데 아니 러시아에게 1858년 그리고 1860년 이렇게 많은 영토를 빼앗겨놓고 그거 회복하겠다 소리는 안 하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1858년 아이훈 조약 그러니까 이 아편전쟁 이후에 완전히 청나라 완전히 그냥 지리멸렬하고 있을 때 그때 러시아가 뺏어갔던 땅이에요. 그리고 이 연해주 지역이죠. 여기는 2차 아편전쟁 이후에 또 러시아가 숟가락 얹어서 또 뺏어간 지역이에요. 이 지역 그러고 보면 우리 대한민국의 그 북한 지역도 그렇고 러시아 그리고 소련은 그냥
별거 안 하고 숟가락만 얹어서 이만큼이나 많은 영토를 확보하고 또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확보하고 한 것이니까 참 기가 찹니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회복하려는 노력 안 하고 왜 우리만 가지고 그러냐라고 했더니 이 러시아 외교부 대변인이 개짖는 소리 하지 마라 라고 일국의 총통이 한 이야기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에티오피아는 소말리아 국경에 대규모 기계화 부대를 배치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뭐냐? 이집트가 당초 합의보다 소말리아 주둔 병력을 더 늘리고 있다라는 건데 이렇게 지금 중국제 차량용 장갑차 실은 행렬들이 쭉 가고 있는데 이게 에티오피아 기계화 부대예요. 왜냐? 소말리아에 아프리카 연합 평화유지군이 들어가 있었는데 한 4,000명 그게 이제 빠지고 이집트군이 들어가기로 했는데 그걸 이제 에티오피아가 승인을 해줬어요. 그러면 4,000명 빠졌으면 4,000명만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10,000명 들어갔다. 이건 다른 저희가 있는 거다 해서 그 국경 지역에 이렇게 병력을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도 지금 이집트와 이 에티오피아가 한판 붙을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우크라이나는 병력은 1,200명의 러시아군을 사상시켰다라고 발표했고 전차는 6대 격파, 장갑차 21대 격파, 차량 37대 격파, 특수장비 10대 격파, 야포 31문 격파, 무인 항공기 42대 격파, 미사일 7발 요격 등의 전과가 있다라고 밝혔고 전투는 어제는 200건이 넘었는데 오늘은 138건 전투를 했다. 그리고 전투는 현재 진행형이다. 특별한 이 전투 내용이 없나 봐요. 현재 진행형이다라는 생뚱맞은 이야기를 했고요. 젤렌스키 대통령은 쿠르스크 강습 작전은 모든 목표를 실현 중에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러니까 작전 목표를 달성하고 있다라는 거죠. 성공적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 지금 그 서쪽에 있는 세인강 남쪽에 러시아군 지금 한 3,000명 이상 고립돼 있다라고 하는 거 그거 우리가 대부분 획득할 수 있을 것 같다. 그게 우리 앞으로 우리의 협상에서 굉장히 중요한 자산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보는 시각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들도 똑같이 생각하시죠. 러시아의 80 북극 여단, 북극 지역을 방어하는 여단을 지금 불러서 전투를 시키고 있는데 여기도 모자라니까 죄수병 그리고 돈병들 집어넣어서 강화시켜가지고 헤르손 쪽에 보내는데 그 중에서 병력이 80%가 전사했다고 합니다. 이 사상자도 아니고 전사자가 80%. 그러니까 그냥 지금 없는 거죠. 완전 전멸 상태인 거죠. 그런데 이 전사자 대부분을 지금 고국에 시신을 보내지 않고 그냥 거기 놔두고 있어서 지금 완전히 그냥 백골만 남은 상태다 이겁니다. 고국에 보내줘야 보온 처리하고 해야 될 텐데 또 가족들이 장례도 치르고 할 텐데 그걸 안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다라는 거고 폴타바 병원을 때린 러시아 이스칸데르 미사일을 분해보니까 미국산 부품이 대량 사용됐는데 상용 부품이에요. 그래서 추적을 해보니까 중국에서 들어왔다. 중국에서 키르기스탄 그리고 러시아로 들어왔다라는 거니까 중국이 이렇게 러시아를 우회적으로 굉장히 많이 도와주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러시아가 이 폴타바 병원은 나토 교관단 훈련소가 있었다. 그래서 우리 때린 거다라고 주장을 해요. 또 어제는 그 인근에 우크라이나 군 기지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해놓고 오늘은 또 그 병원이 자체가 나토 교관단 훈련소였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헛갈리는 행보를 보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가 돈바스에서 CS탄, 즉 최루탄을 사용하는 것을 확대하고 있다라고 비판을 했고 미국은 폴란드 남동부의 우크라이나 국경에 패트리어트 포대를 배치해서 우크라이나 서부 지역의 방공을 좀 같이 해주려 하는가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 보면 팩3 포대에다가 패트리어트2 GMT 탄을 꽂아놓은 걸 볼 수가 있는데 사거리가 길죠. 그래서 국경 지역에 이렇게 미군이 배치를 했다라는 겁니다. 벨라루스는 자국 영공을 통과하는 러시아 자폭 드론 2대를 격추했는데 러시아 드론을 격추했다? 벨라루스가? 이거 아마 레이더가 북쪽에서 남쪽으로 내려오는 걸 남쪽에서 북쪽으로 가는 걸로 착각하고 러시아 도와줘야지 하고 이 우크라이나 드론인 걸로 착각하고 격추한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우크라이나와 독일 국방장관이 회담을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국방장관이 독일에 갔어요. 독일은 방공장비 지원을 확대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지금 독일이 방공장비 많이 줬습니다. 이
아이리스-T SLM 이게 40km, SLS가 20km 날아가는 방공 무기인데 현재 SLM이 4개 포대, SLS가 3개 포대 있는데 독일이 이거 자기네들 돈으로 추가로 구매해서 주는데 SLM 40km짜리 이거 8개 포대, SLS 20km짜리 9개 포대를 주는 겁니다. 근데 그 중에서 SLM 2개 포대, SLS 2개 포대는 올해 내로 공여를 해주고 납품을 해주고 나머지는 내년까지는 다 들어갈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했다라고 하네요. 이건 뭐 독일이 잘하는 것 같습니다. 주일 우크라이나 대사가 야스쿠니치 신사 참배를 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데 자, 이 사진이에요. 여기 보시면 양복 입은 사람이 일본에 있는 우크라이나 대사입니다. 야스쿠니치 신사를 참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9월 3일 이 내용을 그들 홈페이지에 올렸다가 이 한국의 항의를 아마 받았던가 봅니다. 그래서 저녁에 이 게시물을 삭제를 했는데 이 상황으로 인해서 한국, 일본 양쪽에서 욕을 먹고 있다라는 건데 한국에서는 아니 야스쿠니치 신사 참배가 웬 말이냐 라고 하면서 욕을 먹고 일본에서는 왜 올렸다가 내리느냐 라고 욕을 먹고 그래서 괜히 이런 짓 했다가 양쪽으로 욕먹는 이런 어리석은 짓을 한 것 같습니다. 자, 중요 소식 보겠습니다. 크림반도 세바스토폴에 있던 러시아 흑해 함대가 노보로시스크와 카스피해 방면으로 대부분 도주했다는 소식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현지 시각 9월 5일 새벽 노보로시스크에 대한 대규모 드론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러시아는 이 드론이 항만을 때릴 때까지 전혀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흑해함대 사령부가 임시 이전에 있는 노보로시스크에 대규모 합동 드론 공격을 감행했으며 무려 6시간 이상 이어진 공격 때문에 현지 주민들이 공포 속에서 뜬 눈으로 밤을 샜다고 현지 오신트 소식통들이 리포트했습니다. 노보로시스크 현지 시각으로 오전 1시 25분에 시작된 이번 공습은 노보로시스크 화물터미널에 공중 드론 한 대가 충돌하면서 시작됐는데요. 러시아는 해당 드론이 터미널 컨테이너 야적장에 명중할 때까지 공습 여부를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폭발음을 듣고 난 뒤에야 드론 공격이 시작된 사실을 인지한 러시아는 즉시 도시 전역에 공습 경보를 울리고 방송과 텔레그램으로 해당 상황을 공지했는데요. 안드라이 크랍첸코 시장은 적의 공격이 계속되고 있으니 모든 시민은 절대 해안에 접근하지 말고 창문이 있는 방에서 나와 안전한 곳에 대피하라 라고 호소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의 공격은 공중 드론과 수상 드론을 이용해 무려 6시간 동안 계속됐는데요. 항만 방어 부대의 레이더 스크린에는 항구로 들어오는 드론들이 전혀 탐지되지 않아 러시아군은 조명탄을 쏘고 그 불빛에 의존해 기관포로 드론 요격을 수행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드론들이 노보로시스크로 쇄도에 들어오기 전인 9월 4일 밤 러시아 국방부는 흑해 북서부 크림반도 인근 해역에서 8대의 드론을 요격했다고 주장한 바 있는데요. 이들은 크림반도 일대 러시아군 초계 전력의 눈을 속이기 위한 미끼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는 노보로시스크 항구 화물 터미널은 물론 해안 전체를 폐쇄하고 주민들을 통제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인 피해 사실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지만 군함들이 정박해 있는 부두와 화물 터미널 일대에서 몇 차례의 폭발과 화염이 관측되었습니다. 미국 나사 화재 감시 위성에도 노보로시스크 항구 일대에서 발생한 광범위한 화재 여론이 감지됐는데요. 여론의 위치가 화물터미널과 화력발전소의 위치와 일치해서 이번 공격이 항구의 기능을 마비시키기 위한 인프라 공격 목적이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러시아 밀 블로그들은 우크라이나가 노보로시스크에 대한 드론 공격을 감행한 것은 2달 만이지만 이번 공격처럼 큰 규모로 장시간에 걸쳐 공격에 나선 것은 처음이라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데요. 점점 그 스케일이 커지고 있는 우크라이나의 드론 공격, 이제 시작에 불과할 뿐이라는 사실을 크렘린이 하루라도 빨리 자각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이 모습인데요. 동영상 보시겠습니다. 만의 건너편에서 찍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번쩍번쩍 하는 모습이 보이는데 지금 계속 간헐적으로 때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작전이 어떻게 시작되었고 진행되는가 라는 건데 일단 페이크를 좀 합니다. 밤 10시경에 이렇게 두 무더기로 보내요. 그래서 마치 세바스토폴을 때릴 것처럼 그리고 케르시 대교를 때릴 것처럼 이렇게 UAV 그러니까
공중 드론, 그리고 USB 수상 드론 이렇게를 섞어서 각각 4대씩을 보내요. 그걸 이제 러시아군이 다 여격을 합니다. 그러니까 러시아 입장에서 이제 뭐 얘들 오늘 공격 끝났구나 라고 방심하고 있던 중에 그로부터 3시간 25분 후에 여기서 꽝 하고 터진 겁니다. 이거 이제 페이크였고 진짜는 더 우회해서 이렇게 들어가서 노보로시스크를 때린 거예요. 그래서 노보로시스크 아까 영상 보신 게 이쪽이고 촬영한 게 이쪽입니다. 이쪽으로 이렇게 무인 수상 드론 그리고 항공 드론 등이 들어가서 때리는데 레이더에는 안 나오는 거예요. 못 잡아요. 미사일, 대공 미사일이 하나도 안 올라가고 기관포 소리만 들립니다. 왜? 레이더가 작동을 제대로 못하고 성능이 떨어지니까. 그런데 문제는 야간에 기관포로 육안으로 조준해서 때리려고 하니까 안 보이죠. 그래서 조명탄에 의존해서 때리는 건데 그러면 결국 뭐냐? 러시아 기관포를 조작하는 이 방공부대들은 투경도 없다. 야간 투시경, 적외선 탐지 장비도 없다. 적외선 탐지 안경조차도 없다. 이 말 아니겠습니까? 그 정도로 허접한 장비였다라는 건데. 그래서 그럼 도대체 무슨 성과가 나왔냐? 그 다음날 노보로시스크 여론 감지 나사 위성을 보니까 이 정도로 큰 불이 노보로시스크 항구에 있었고, 그리고 저 내륙에도 또 이렇게 불이 있는데 아마 저 불도 이번 공격 중의 일환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가 뭐냐 살펴보니까 화력발전소 그리고 항만 물류터미널, 물류터미널이라는 것은 뭐 탄약 뭐 등등이 있는 곳 아니겠습니까? 이 지역을 때렸다라는 건데, 자 이게 6시간 동안이나 지속적으로 뭐 우박오듯이 때린 게 아니고 계속 찔끔찔끔 6시간을 때렸는데, 그 6시간 동안 중간에서 차단 작전을 한 번도 성공하지 못하고 아예 탐지조차 못하고 계속 여기서 6시간 동안 기관포만 쏴대고 있었다라는 러시아의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6시간 동안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에게 공포감을 주면서 말려 죽이겠다는 거죠. 이제 이건 시작에 불과하고 앞으로 계속 이런 장거리 타격 작전이 이어질 것 같은데 기대해 보면서 계속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